백제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조사를 많이 봤죠. 근데 그 이름 명칭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2006년에 도청에 가니까 그때 가니까 7월 1일 날 새로운 지사님 오셨어요. 그 전에 이제 심대표 지사님 오셨었는데 이왕구 지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뭘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야 이거 백제가 이렇게 백제 문화가 이렇게 시들어가서 되겠느냐? 경주는 저렇게 활발한데 그 백제 문화를 살리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백제 문화를 살리는 방법, 백제 문화를 크게 하는 방법, 더 연구하고 또 행정에서 할 일, 이걸 한번 좀 생각해보자 해서 그걸 하는 중에 그 기획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여기 서구청장 계십니다. 그분이 그걸 쭉 이제 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코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경제로 공부하고 경제하고 이렇게 문화재가 있어요. 백제 문화재라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잡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저보고 일본 전문가 하나 왔다고 그러는데 누군가 뭐 얘기 들었다. 이때 제가 좀 갑자기 불러가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백제라고 하면 제가 일본에서 공부 좀 하고 살다 왔는데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 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게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거의 평가할 부분이 없었어 그 당시는. 그런데 백제 얘기만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맞아 백제 백제 이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에다 마사키 교수님이라고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초청 강연으로 오셔가지고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도레인이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레인, 그래서 건너갔다, 건너온 사람들. 그 백제인이 도레인이다. 그 사람들은 조선반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백제에서 이거는 만약에 뭔가 한다면은 일본과의 교류를 시작해야 된다. 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세종 특별자치시에 제가 소속되어 있지만 좀 시장님을 계신 최민호 시장님 당시 이제 행정부지사였었는데 이분이 대백전이라고 명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또 인연이 돌고 돌았어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백제전이 그래서 일본과 그렇죠. 상호 교류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조금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공주하고 부여하고 했던 걸 백제면제를 한꺼번에 한 거고 그래서 2011년에 부여의 큰 100만 그때도 100만 평 정도의 땅에다가 이제 백제의 그 왕궁을 모르니까 왕궁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한 큰 단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의 계기로 대백천이 큰 축제를 하자. 그래서 시작된 건데 그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동아시아 공부했던 동아시아가 묘하게 2010년에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자, 2010년에 그 당시에 상해에서 바로 엑스포가 있었어요.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는 거고 또 하노이를 보니까 베트남의 하노이를 보니까 하노이에서 천년 수도가 기념하는 해가 바로 2010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일본 보니까 나라야 하면 또 우리 백제 문화가 간 아스카 문화의 일본 문화의 원초 시초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이게 1300주년 기념, 즉 천도가 해서 1300주년 됐다는 거예요. 그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제 실무 방문해서 돌아와서 지사님 이거는 2011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1년을 땡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 국가가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문화유산도 정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땡겨서 부여해서 이제 그 백제 재현단체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개장을 하는데 개막을 하는데 물론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오셨지만은 개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쭉 해왔던 것 그리고 관광객을 그때 제가 많이 유치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4명, 그 4명이 이제 뭐 충청투게인데 거기서
대백제전에 빛난 4인방에서 사무총장 몇 분 계신데 제가 직급이 가장 낮았지만은 전문가로서 제가 책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자 뭐 이런 분들이 뭐 이런 제도가 생긴 거야. 행정의 달인이라고 맹현규 장관님 계실 때 무슨 달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김병만 뭐 생활의 달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방 공무원들을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또 이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널리 펼쳐서 더 자극받고 더 좋은 공직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줄 수 있게끔 하자 해서 만든 제도 제가 3기예요. 그거 시험에 그 시험이라고 할까 뭐랄까 그 선발되는 데도 꽤 많이 왔었고 몇 번이나 시험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처음 지금도 없을 거예요. 지방의 외교에 다니는 제가 사실 지금 처음일 거예요. 아직은 뭐 아직 안 나타난 데가 물론 농업이나 이런 부분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그때는 좀 특이했고 그런 저의 그런 결과물을 높이 또 평가해 주셔서 그러면 이 달인이 된 겁니다. 대백제전을 그 진행하면서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았겠죠. 특히 또 뭐 일본과의 어떤 교류까지 생각한다면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뭐 그 일본과의 교류를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예. 있으세요? 근데 이제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이 구마모토가 있어요. 그 큐슈의 중앙에 있는 거기도 이제 백제와 관련된 그 구마모토하고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983년 1월 20일 날 지금도 아주 뭐 정정하신 유흥수 당시 관상이지만은 여기 도지사님이 이제 사인을 해서 최초일걸요. 광역에서는 해외하고 결혼해주고 근데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죄송하지만은 들어가서 저 선배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니까 너 구마모토 갔다 왔어? 너 구마모토 알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입구로 구마모토인지 알더라고. 그래서 일본은 도쿄도 있고 오사카도 있고 후쿠오카도 있는데 큰 도시가 왜 구마모토만 그러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자꾸 하신 이완걸 지사님께 백제하면은 이제 오사카 쪽에 그리고 오사카 쪽 나라현 뭐 이쪽이다 교토 거기하고 자기가 하는 메디아 되고 또 이제 큐슈는 이제 구마모토 기존에 좋고 그리고 중앙 쪽에는 이제 시즈오카 뭐 우리 물론 대전 정도 거리인데 동경에서 이렇게 해서 맺은 두 군데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 또 알고 계셨던 분들도 지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분들이 또 지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단장님의 인맥의 힘이 발휘하는 이제 딱 뭐 타이밍이 되네요. 인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금맥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금광을 캔 거지. 그래서 괜찮겠다 했더니 유영민 선생님 그거 좋다 가보자 했는데 또 경력이 비슷한 분이에요. 이분들 이 세 분이 구마모토 나라현 당시 시조가 이 세 분이 아주 절묘했어요. 지금 뭐냐 완전 100% 친한파예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존엄하고 한국에서 왔던 문화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인정을 하고 그걸 고귀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선미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만날 사람들은 항상 뜻이 있어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그 지금 그 현지에서의 그 기관장들과 단장님과의 그 인연이 그 텀에 정확하게 일치가 돼서 뭔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과거에 무언가의 사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제가 뭐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사람들 알았죠. 제가 생각한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인맥인 것 같아요. 인맥이 아니니까요. 금맥이 일반 용어로 인맥. 그렇죠. 그 인맥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인맥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공직의 부서의 직원의 일원이라면 나와 다른 부서와의 관계, 그렇죠. 나와 다른 기관의 관계, 그렇죠. 단장님 같은 경우는 나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의 인맥이 뭔가 빛을
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네.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그간의 인맥 형성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오셨는지 그 부분 이건 사람들이 생기대로 그런 것 같아요. 생기대로 그리고 어떤 자기가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역마살이라고 하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발로 생각하자고 그래요, 항상. 왜냐면은 머리로 생각하면 머리를 끝나. 발로 생각하자면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학회가 있다.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은 뭐 그냥 인터넷에 보나 뭐 도서관에서 찾아도 될 텐데 그 지은이가 뭘 한다는 거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발이 먼저 갔지 생각이 먼저 가진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인맥을 형성하고 싶다.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 인생을 인맥을 관리하고 싶다.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이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누구로 교수 선배님을 인맥을 관리하고 싶다, 명함 받아도 이런 절대 없어요. 없고 특별한 사람은 특별할 때 만나야 되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몇 월 며칠날 연락하고 뭐 생신이 어떠냐 뭐 이런 건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매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발로서 간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뭐 지금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뭐처럼 쉬려고 이제 집에 와서 있을 때 아침에 일본에서 당신 뭐 일본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혹시 일본에서 뭐 저녁에 이런 데 와서 이거 하고 있는데 불렀으면 좋겠는데 올 수 있어? 그러면은 그냥 네 그러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비행기에 또 갔다가 무박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1박 있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공적인 게 아니니까 프라이베이트니까 그러면은 제 근무에서 없어지겠지만은 나중에 정조가 얘기했듯이 저 사적인 부분에서 공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중지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중지사란 말입니다. 그 말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상시에 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내가 공직의 조직의 한 부분이라면은 그걸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꽃이 펴요. 그런데 거꾸로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불평이나 이게 있어서 그냥 무시고 가져가거나 지옥에 넣고 집에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트레이닝을 하고 무조건 상당한 그런 저 나름대로의 선을 그리고 그러니까 있었죠. 인맥은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렇죠.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선배님 그 금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생각하고 야 그 금맥이 있냐 얼마 있냐 뭐 얼마큼 있냐고 해서 되겠어요? 발로 가서 캐야 내가 하나라도 금을 가져오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인맥은 금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 단장님 그 세종특별자치시 해외 협력 단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탄생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완구 지사님이 지사직을 내던질 정도로 이 세종시가 백지화 됐을 때 그때 세종시를 사셔야 되겠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는 특례시라고 얘기 나오는데 나는 충청남도가 잘라져 나가는 게 상당히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대전도 날아가고 여기도 날아가고 그 말이 되나 그런 의문점도 있었지만은 국가에서 국가 대개조 전략으로 정한 이상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회의하고 의심하는 거는 가지에서는 필요하지 줄기를 가지고 흔들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그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 또 어떻게 인연으로서 이렇게 또 퇴직하고 세종시에 와서 몸담고 있는데 이 세종시의 역할이 지금 가장 요즘에 좀 아주 시끄러운 5급 삼특이라고 있는데 수도권과 이 충청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종시가 충청권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삼특은
세종시도 특별자치시인데 삼특에 세종시가 빼질 않았어요. 그냥 뭉텅거리로 충청권에 세종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산하고 충남만 돼 있고 돼 있지가 않아요. 충청권의 세종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수도 서울과 이 세종이다. 그리고 세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충청권 안에다 가둬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꿩을 닭장에다 가둬두면 안 된다고 봐요. 꿩은 밖에서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역할, 정치적인 정말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세종시에서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게끔 저는 우리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은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5국 3특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 거를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저희 생각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광주하고 여기 해본 다음에 이렇게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다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세종시가 그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게끔 해줘야만이 저는 세종시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한 보람이 있고 또 앞으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해외 파트 부분이지만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종 지금 현재 시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세종시에 나갈 거를 좀 해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조적으로 조언을 하고 또 행동을 그쪽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기 대백제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와 또 인맥이 또 힘을 발현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세종시의 일반적인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좀 너무